네, 안녕하세요. 청년용달 김원석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LPG 봉고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폐차, 이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그 지원이 끊겼죠. 끊긴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LPG 트럭의 장점, 첫 번째로는 초기 차값이 쌉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수동 미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토 미션에 들어가는 그런 일반 포터나 봉고에 비해서 130만원 이상 정도 저렴했었죠. 제가 샀을 당시에는요. 중고차 값도 요거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동 변속기를 선호하다 보니까 수동 변속기 중고차 같은 경우는 차값이 좀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약에 신차를 샀을 때는 중고차 값이 방어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내가 만약에 중고차로 수동 미션을 산다고 했을 때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LPG 트럭의 장점, 첫 번째 차값이 싸다. 초기 진입 비용을 저렴하게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디젤에 비해서 정숙성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진동이라든가, 이게 소위 말해서 디젤을 타면 달달달달달달달 경운기 소리가 나잖아요. 좀 오래 타면 진동이 더 심해지고요. 물론 신차를 뽑았을 당시에 디젤 요즘 되게 조용하긴 합니다. 조용한데 다른 게 타다 보면 노후화되다 보면 진동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LPG 트럭 같은 경우는 진동이 거의 그냥 승용차 수준입니다. 그냥 시동 걸었을 때 딱 시동 걸리면서 조용해요. 그래서 이야, 이거 완전 승용차인데? 이 정도의 그런 느낌을 주는 정도의 그런 엔진 소리가 납니다. 승용차 타는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입니다. 수동 미션인 것만 감안하면 진짜 승차감 괜찮습니다. LPG 트럭의 장점 세 번째, 이거는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디젤 트럭 같은 경우는 요즘 셀프 주유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가서 10,000원만 넣고 싶으면 10,000원만 넣고, 진짜 2,000원만 넣고 싶으면 2,000원만 넣고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내가 직접 넣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귀찮잖아요. 사람이란 게 내가 직접 결제하고 해야 되고. 근데 LPG를 타면은 웬만하면은 충전소에 웬만하면 거의 100% 정도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충전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결제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 그냥 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에요. LPG 트럭의 네 번째 장점은 디젤 트럭에 비해서 손볼 것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그냥 휘발유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DPF 청소 같은 것도 없고, 어쨌든 이게 많이 타면 탈수록 매연도 심해지고 배출가스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잖아요. 근데 LPG 트럭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또 환경을 생각하는, 내가 자연을 좀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주의이다 하시는 분들은 디젤보다는 LPG 트럭 타시면은 약간의 좀 자연에 대한 미안함 그런 약간 죄책감이 줄어드는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농도 자체가 디젤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LPG 트럭의 장점 다섯 번째, 연료비가 이제 싸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근데 연료비가 싸니까 좋은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솔직히 그냥 집에서 마실용으로 혹은 그냥 농사 짓던 분이 그냥 내 개인 자가용으로도 쓰실 거다 해서 그냥 타고 다니시면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용달 트럭 같은 경우는 크게 장점은 안 되는 게, 일단 짐을 실으면 차가 무거워지잖아요. 연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공인 연비가 6.5km, 짐 실으면 6에서 정속 주행하면 7km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근데 엄밀히 따지면 단점이에요. 왜냐면은 디젤 트럭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하면 거의 10km, 11km까지도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알고 있는데 LPG 트럭은 아무리 80km 정속 주행해도 10km대까지 절대 못 나와요. 7km 정도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연료비에서는 거의 그냥 비등비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젤에 비해서 월등히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고요. 그냥 이제 자가용으로 쓰실 분들은 장점이 될 수 있고, 근데 용달 트럭으로는 그렇게 장점은 아니다. 결국에는 6.5km 2배 하면 얼마죠? 13km죠. 13km를 대략적으로 요즘 한 가스 1,000원이라고 치면은 2,000원에 13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디젤이랑 비교해봤을 때 약간 어떻게 보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PG 트럭의 단점 첫 번째,
디젤 트럭에 비해서 연비가 안 좋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량짐을 싣거나 혹은 뭐 고속 주행했을 때도 그렇고 원래 디젤 엔진의 특성이 밀어주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근데 LPG는 솔직히 그게 부족해요. 이 연비가 안 좋은 이유도 한몫하는 이유가 그 수동 미션이긴 한데 이게 5단 변속기잖아요. 5단 변속기인데 보통 디젤 트럭 같은 경우는 6단 변속기 수동 6단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6단까지 나와야지 고속으로 달릴 때 6단 변속을 하고 그 RPM을 낮춰가지고 연비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이 LPG 트럭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km를 달리는데 3000rpm으로 거의 고정돼서 달려요. 3000rpm 조금 안 돼요. 한 2900rp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RPM이 높은 상태로 달리기 때문에 연비가 뭐 좋을 수가 없어요. RPM을 좀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냐? 80km로 정속 주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서울에서 뭐 경부권까지, 뭐 경기도에서 경부권, 경남권까지 정속 주행하면 그 어느 세월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0km를 밟는데 그럼 이제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보통 짐 싣고 하면은 연비를 6km로 계산을 해요. 공인 연비는 6.5인데 100km로 달리고 하면 연비도 떨어지고 짐 실은 무게도 있기 때문에 연비가 거의 지금 6k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80km 정속 주행하면 7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젤에 비해서 연비가 떨어진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예측하신 것만큼 아무리 수동 미션이라도 그 디젤의 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제가 강원도 횡성을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어느 겨울날이었죠. 겨울이었는데 언덕길이 나왔습니다. 편도 2차로였고 제가 먼저 쭉 달리고 있었어요. 앞서고 있었죠. 월등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풀악셀을 밟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언덕길을 70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7, 80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디젤 트럭, 포터니까 무조건 디젤이죠. 포터가 오는 겁니다.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포터가 카고 트럭이 아니고 그 내장, 이제 그 탑 있잖아요. 탑이 있고 냉동기가 달린 포터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뒤에 그 중량짐을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는 모르지만 기본 차량 재원으로 봤을 때는 저보다 분명히 무거운 상태죠. 왜냐면 탑이 있으니까 뒤에 탑이 실려있고 그 냉동기 아무튼 그것까지 달려있는 상태에서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저보다 중량짐이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안에 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보다 무거운 건 확실하고 차가, 그리고 안에 짐까지 있었으면 더 무거운 건 확실하고요. 뭐 공차였었어도 무거운 건 확실하고요, 저보다. 근데 그 멀리 있던 포터가 제가 그때 약간 혹시라도 갑자기 이제 그때 당시에 궁금증이 들었어요. 과연 저 포터가 나를 추월할 수 있을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를 추월하겠어? 내가 풀악셀만 받고 올라가면 절대 못 쫓아와 생각을 했어요. 풀악셀을 받고 올라가는데 와, 점점 그 사람 풀악셀 받고 쫓아왔던 것 같아요. 점점 쫓아오더니만 저를 추월했어요. 와, 그때 진짜 충격 먹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저 차보다 지금 얼마나 많이 몇백 미터, 진짜 저 사이드미러, 저 백미러로 봤을 때 저 뒤에 있던 차가 와, 나를 추월하다니 진짜 그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와, 내가 이대로 추월당할 수는 없다. 추월은 당했지만은 내가 한번 쫓아가 보자 생각을 했어요. 뭐 레이싱을 하는 건 아니에요, 위험하게. 쫓아갈 수는 있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쫓아갔는데 문제는 그 차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거기 횡성 그쪽에 이제 물건 내려주고 횡성에서 이제 다시 경기도로 넘어오는 길이었는데 아무튼 언덕을 계속 올라가고 막 하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국도에서. 근데 그 포터가 제가 전력 질주를 다해서 쫓아가는데 제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사라져서 없어졌습니다. 실화입니다, 진짜로. 그때 느꼈던 게, 야, 디젤이랑 LPG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냥 단순히 디젤이 그냥 힘이 좋다고만 느꼈는데 언덕길에서 이 정도면은, 야, 이거 힘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걸 느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래서 뭐 요즘은 차 잘 나와서 LPG랑 디젤이랑 비슷해. 아닙니다. 트럭은 디젤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디젤 엔진에서 오는 그 파워는 진짜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중량짐을 실었을 때 치고 나갈 때는 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LPG 트럭의 단점 두 번째, 디젤에 비해서 힘이 압도적으로 딸린다. 그냥 딸리는 게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딸린다. 네, LPG 트럭의 단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수동 변속기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봉고 3 LPG가 지금 기아에서 단종이 됐거든요. 그리고 현대에서 LPG 트럭을 뽑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서 뽑으면은 자동 변속기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고차 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오토 타고 다니면은 뭐 운전하면서 뭐 음료수도 먹고 빵도 먹고 이게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데 계속 기어 변속해야 되고 뭐 도심에서는 뭐 말 다 했죠. 소위 말해서 뭐 도가니가 나간단 말도 있고요. 뭐 저는 이제 그냥 익숙해서 괜찮고 그리고 그냥 수동 운전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냥 즐겁게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중에서 연료비가 싸다고 무턱대고 LPG 사지 마시고 그 수동 변속기인 점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LPG 트럭의 단점 네 번째, 옵션이 후지다. 옵션이 진짜 뭐 디젤 트럭에 비해서 옵션이 진짜 뭐 후지입니다. 옵션이 뭐 별거 없어요. 진짜 약간 깡통 트럭을 산 느낌이라 그럴까? 이제 뭐 현대에서 LPG 트럭이 만약에 나오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옵션이 뭐 별거 없어요. 뭐 기어 복만 하더라도 완전 옛날 그 구식 가죽 그 씌워놓은 거에다가 진짜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전동미러는 들어가 있죠, 당연히. 요즘 뭐 전동미러 안 들어간 차는 없으니까요. 옵션이랄 게 뭐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그냥 만족하면 타고 있어요. 근데 옵션이 뭐 없다 보니까 하다못해 그 연비 측정 계기판에 연비가 몇인지도 안 나와요. 디젤 트럭 같은 경우는 연비가 몇이다 나오잖아요. 얘는 연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강 연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신차가 나오면은 연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본고 3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계기판에 연비가 안 나와요. 연비를 볼 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진 차예요. 연비 같은 그런 트림도 안 나오고 뭐 하이패스 룸밀러라든가 뭐 옵션 자체가 뭐가 없습니다. 그냥 이 품종 자체로 그냥 단일화돼서 나왔던 것 같아요. LPG 트럭 단점 다섯 번째, 충전소에 가면은 주유소와 달리 사람이 직접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밤 늦게 충전을 해야 가스 충전을 해야 된다거나 이제 아니면 새벽 시간에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보통 충전하기가 좀 힘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쭉 사람이 이제 상시 대기하고 있어요. 24시간 차가 계속 지나가니까. 근데 일반 이제 도로라든가 국도라든가 이런 데 LPG 충전소는 새벽 시간대는 사람이 뜸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요. 거짐. 진짜 오래 하는 것도 11시까지? 보통 10시면 문 닫고 11시 정도면 문 닫습니다. 진짜 24시로 하는 충전소들이 있기는 해요. 이제 택시들도 심야 택시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택시를 운행하면 택시들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몇 군데 충전소를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충전소가 문을 닫습니다. 그 말은 즉슨 만약에 용달 일을 하다가 뭐 지방에서 막 새벽에 이동하고 있어요. 충전을 해야 되는데 급한 상황에서 충전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메인 도심 중에서도 그 메인 도시 그 핵심 지역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쪽 지역 가야지 이제 택시들이 모이고 충전하는 그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넣지 않는 이상 야밤에 충전하기가 힘들어요. 야밤, 늦은 밤, 그리고 새벽 시간 이때 충전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이제 고속도로 타는 방법밖에 없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야밤에 나갔다가 가스 충전이 없어가지고 진짜 차가 거의 멈췄었습니다. 진짜로 멈춰가지고 긴급 출동을 거의 불러야 되는 그 수준까지 됐다가 진짜 연료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이미 찍은 상태여가지고 너무나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야밤에 코를 잡고 나갔다가 연료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 와 맞다, 연료 넣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이제 근처에 이제 가는 길에 보니까 충전소가 4군데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밤 11시 반인가 그랬거든요. 충전소가 4곳이나 있으니까 다행이다, 괜찮겠지 해서 갔어요. 갔는데 첫 번째 충전소 문 닫았음, 두 번째 충전소 문 닫았음, 세 번째 충전소 문 닫았음, 네 번째 충전소 문 닫았음. 다 문 닫은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 차가 지금 멈추기 진짜 직전이라고, 지금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도 한참 달렸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지금 가스가 없어가지고 차가 멈출 것 같다고, 충전소가 다 닫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콜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디젤 차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왜냐면은 디젤 차는 불 들어오고 나서도 거의 100km 좀 안 되게 가까이 달려요. 진짜 많이 달릴 수 있어요. 디젤 차는 주유불이 들어오더라도 진짜 오래 갑니다. 근데 LPG는 아니에요. 불이 들어오기 전에 넣어줘야 됩니다. 충전소가 야밤에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다.
그만은즉슨 충전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요즘 충전소가 뭐 잘 돼 있다 하는데 솔직히 뭐 이런 핵심 지역들 말고는 예를 들어 지방에 이제 코를 띄거나 하시는 분들은 LPG 트럭이 살짝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외지 같은 데 있잖아요. 좀 노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데 혹시라도 그런 데를 갔을 때는 가스 충전소가 없습니다. 진짜로. 경기도 여주 같은 데 있죠. 경기도 여주 같은 데는 그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 가스 충전소가 몇 개 없습니다. 진짜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여주 같은 지역을 가기 전에는 미리 충전하고 가셔야 돼요. 적응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충전을 좀 자주 해야 된다는 점, 넣을 수 있을 때 넣어놔야 된다는 것. LPG 단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가면 요즘 셀프 주유소가 잘 돼 있으니까 그때 만약에 막상 갔어요. 지나가다 주유소가 보였어요. 불이 들어와서 근데 여기 보니까 기름값이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다. 근데 조금만 더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주유소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여기서 10,000원만 넣고 다음 주유소 가서 저긴 좀 싸다, 저희 가서 좀 만땅 넣자, 이런 게 좀 가능해요. 주유소는. 근데 가스 충전소는 솔직히 일단 보일 때 넣어야 되고, 막상 그 있는 곳도 많지가 않을 뿐더러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주유소가 있고 그 뒤에도 충전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전소가 앞에도 있고 그 좀 더 가도 있어요. 저 뒤에 있는 게 더 싸요. 예를 들어 그럼 먼저 가는 그 A 충전소에서 솔직히 10,000원만 넣어달라고 하기 좀 미안합니다. 솔직히 좀 미안해요. 뭐 렌트카 타시는 분들은 그냥 10,000원만 넣어주세요, 20,000원만 넣어주세요 하긴 하는데, 솔직히 이제 화물차 타면서 10,000원만 넣어달라고 하기가 좀 미안해요. 이제 최소 금액으로 그냥 20,000원은 그냥 저는 넣거든요. 그냥 제가 좀 미안해서. 아니면 그냥 만땅 넣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해서 안 넣고 하면 지방에 충전소 장사 안 된다고 다 없어져 버리면은 솔직히 모두에게 결국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충전소 그냥 있으면 그냥 가격이 비싸건 그냥 덜 비싸건 그냥 너무 많은 차이만 아니면 그냥 넣거든요. 근데 이게 경유처럼 조금 넣고 조금 이동할 만큼만 넣은 다음에 이동해가지고 저 싼 데서 넣어야겠다, 그런 게 좀 힘듭니다. 사람이 넣어주는 거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불편한 게, 약간 음식점 가더라도 뭐 약간 최소 주문 금액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괜히 그냥 좀 눈치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점 말고는 뭐 괜찮습니다. 충분히 탈만하고요. 지금까지 LPG 트럭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중고차를 사실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신차를 예약하신 분들, 혹은 뭐 현대에서 이제 기아 봉고 LPG가 단종되고 현대에서 LPG 트럭이 나왔을 때 LPG 트럭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